네, SK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2028.5로 전일 대비 0.13% 하락했고, 코스닥은 787호로 전일 대비 2.19%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300억 원 가량을 매수했고, 기관도 2,200억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홍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 11월이나 12월이면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 2차 유행을 피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올해 하반기에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는 전날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한 영향으로 IT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75%에서 0.5%로 25bp 인하한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오늘 이와 함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을 시장 예상보다 낮은 마이너스 0.2%로 제시하면서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예상치를 2.1%로 제시했었는데 오늘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2.3%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역성장을 전망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더불어서 중국 전인대 마지막 날인 오늘 홍콩보안법 제정 수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우려가 높아진 것도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금융업종이 장중 크게 상승했습니다. 은행주에서는 기업은행이 크게 상승했고 증권주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을 다음으로 금융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에서 봉쇄 완화 조치들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제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 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서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어져 온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내일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중국 전인대 마지막 날인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중국에서 홍콩보안법 제정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초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 달 전인대 상무위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서 7월쯤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게 되면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외환 시장에도 반영됐습니다. 최근 역외거래 위안의 CNH 환율이 과거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 우려가 높았었던 지난해 9월 고점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SK증권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준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제정 여부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치러질 홍콩보안법 표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